안녕하세요. ITQ 한글 자격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기출문제 2번을 배우게 될 건데요. 우선 2번 문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문제는 크게 표와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표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배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표 전체에 대한 글꼴하고 크기는 굴림과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모두 굴림과 10포인트로 작성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정렬, 어떠한 식으로 왼쪽으로 정렬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정렬할 것인지 가운데 정렬할 것인지를 제 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면색 같은 경우, 배경 색깔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출력 형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번부터 여기 102번까지, 6인의 102까지는 여기까지는 노란색으로 면색을 지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4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어려워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캡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유아 종일제 돌봄 요 내용이 바로 캡션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여기 이 위치에다가 작성해서 넣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 요 캡션 기능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이 위치에 쓰면 되겠지 하고 그냥 타이핑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캡션 기능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서 빈칸의 평균을 구하는데 빈칸의 평균이 비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는 대로 입력하신 게 아니라 꼭 계산 기능을 한글에 있는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서 평균을 구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평균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자동적으로 두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이중선인지 어떤 게 진한선인지 이런 게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중선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중선은 여기 보이는 대로 지정하시고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X 표시된 곳, 이 부분을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X 표시까지도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진행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줄바꿈을 한 곳이 있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줄쯤에 특정한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두 번째 줄쯤에 커서를 깜빡이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엔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줄바꿈을 한 곳인지 보이는 곳이죠. 자, 그건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보기 탭에서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하시면 내가 줄바꿈을 하는 곳이 어딘지 나오게 됩니다. 출력을 하시거나 프린트를 하실 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제 화면에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줄바꿈을 몇 번 했는지, 어디서 줄바꿈을 했는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표를 만들 건데요. 표를 만들 때는 여기 입력에 가시게 되면은 표가 있습니다. 위에, 표 위에 버튼이 두 개예요. 두 개. 위, 아래가 나눠지는데 밑에를 하시게 되면 그리는 식으로 해서 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위에 표, 위에 표 그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해서 몇 줄인지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그럼 5줄, 5줄. 그리고 몇 칸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그래서 6칸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처럼 입력에 표 밑에 버튼 눌러서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표 만드는 방법은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줄을 한번 없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때 실수로 잘못 만들었을 때 한 칸이 비게 만들었을 때 추가하는 방법을 더 하기 위해서 한 칸을 비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럼 저는 다섯 줄은 맞는데 지금 다섯 칸으로 만들었죠.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만들었죠. 한 칸이 더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을 보실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실컷 다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나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했을 경우도 이제 다시 잘 복구할 수 있게 거기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내가 실수를 했는데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9분 3인. 자, 그리고 옆에 탭을 넘어갈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만 타이핑을 양손으로 칩니다. 글자를 양손으로 쳐요. 4인 이렇게 하고 또 마우스로 가서 누르면 시간이 더 걸리시겠죠. 그래서 5인을 누르시고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 위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혹은 그 글자를 타실 때 탭 키가 있습니다. 탭 키. 탭 키를 누르시면은 우로 넘어가요. 우로. 탭 키는 우로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화살표 방향이 편하시다. 방향키가 편하시다. 방향키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실 때만큼은 탭키가 바로 손 옆에 있으니까 누르면 된다 하시면은 탭키를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인을 넣었어요. 한 줄 모자랐네요. 그죠? 이런 경우 어떡하지? 라고 해서 다시 지우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내용을 많이 넣었을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커서가 여기 6인 쪽에 깜빡깜빡거리게 하시고 위에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은 표를 클릭했을 때만 요 두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 레이아웃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줄칸 추가하기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오른쪽에 지금 필요하시나요? 그럼 오른쪽에 칸을 추가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칸이 한 추가됩니다. 대신에 옆으로 넘어가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자, 커서를 밖에 막아 걸리게 하시고 블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줄이시면 돼요. 어떻게 줄이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방향키, 그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왼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왼쪽. 적당히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먼저 멈추시면 돼요. 너무 많이 왔어. 좀 오른쪽으로 누르고 싶은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방향 키를. 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다시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시면은 쓸 수가 없어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블럭이 지정되어 있어도 더블 클릭하시면 타이핑 그 글자가 들어가요. 혹은 바깥에 클릭했다가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블럭이 지정돼서 글씨가 안 써지는 경우 바깥에 눌렀다가 한 번 들어오시거나 혹은 두 번 클릭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글씨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직장, 그리고 지역.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쉼표가. 2530 할 때 가운데에 쉼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험 칠 때까지도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쉼표를 소수점으로 넣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쉼표를 소수점으로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저기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천 단위가 들어가서 쉼표를 소수점을 잘못 넣는다. 그러면은 밑에 이 차트 자체도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가 틀리면은 뒤에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쉼표는 웬만하면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넣지 마세요. 우선은 제가 쉽게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는 그냥 찍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84.
데이터 내릴 때 방금 전에 더 실수했죠? 넣을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효 안의 데이터들은 차트에 이어져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밑에 차트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가 제대로 들어갔나 보시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는 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조건을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조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들도 보기 쉽고 저도 수업하기가 편하고 실수도 적게 합니다. 웬만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표 전체, 표와 캡션은 전부 글씨체는 굴림으로 하시고 10포인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자, 블록 지정하시고요. 블록 지정하시고 여기 위에 함초롱 발장이라고 글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굴림, 엔터.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굴림으로 하라는데 굴림체가 없어. 이상하죠? 여기서 한 컴 글꼴이 저는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는 꼭 확인해 보시고 시스템 굴꼴로 바꿔주신 다음에 굴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포인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자, 문자는 가운데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체를 그냥 다 블럭 지정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합니다. 문자가 왼쪽에 있으니까 좀 문자부터 할게요. 문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요렇게죠. 블럭 지정하기가 편하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을 한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평균도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도 같이 블럭을 이렇게 지정하셔서 오른쪽 정렬로 하시는 게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셀 배경 면색은 노란색. 어디에 있냐면은 9번부터 102까지였어요. 자, 블럭 지정하시고, 여기에서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해 가셔서 이쪽에서 배경에 가셔서 책, 면색,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노랑입니다. 노랑 하고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블록 지정하시고 키보드에서 영어로 L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배경, 색, 면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혹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글에서는. 한 가지를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가 편하면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다른 방법이 더 편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이런 모든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지정 한번 더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메뉴에서 저는 표 레이아웃 했었죠. 그 왼쪽에 표 디자인에 가시면은 여기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할 때 이쪽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라고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노란색 하고 블록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주의할 거는 무엇이냐면은 색깔을 넣으실 때 여러분들 모니터가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노란색입니다. 여기 노란색이라고 나와요. 노란색이라고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숫자가 이 노란색은 255 쉼표, 215 쉼표 0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어넣은 노란색의 숫자는 뭐냐면은 255에 255에 0입니다.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제시된 거, 우리 공통상에 제시된 것들 있죠. 노란색은 255, 255, 0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이거는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온 노란색이라고 해서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꼭 자주 하셔서 요 노란색 255, 255 쉼표 0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건을 넘어가시면은 자, 면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4번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많이 헷갈려요. 잘 배우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글의 계산기용을 이용하여서 빈칸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평균 넣어 볼게요. 블록을 지정하시고 이 친구의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다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블록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셔서 평균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평균. 딱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합계도 있고 곱도 있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맞아요. 평균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합계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블록 지정하시고 내가 집어넣을 곳에 평균이나 혹은 합계를 집어넣을 곳에까지 블록을 지정하시고 데이터 플러스 빈 공간까지 블록을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블록 계산식 평균 합계가 제시될 때는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87.5 만약에 첫째 자리라고 했으면 5에서 끝날 텐데 5, 0 둘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5, 0으로 끝나 있죠. 그리고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틀리는 게 있어요. 캡션 기능을 넣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그냥 어 캡션을 넣어야 될 곳이 오른쪽 위에네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써갖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캡션을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표를 끄트머리 테두리에 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어요. 커서에서 바로 네모난 상자 안에 마우스 포인트가 나오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바깥에든 뭐 안쪽에든 커서를 놔두시고요. 깜빡깜빡 놔두시고요. 테두리 이 표 테두리 쪽으로 마우스를 가까이 가시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네모난 상자에 하얀색 화살표가 나오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자, 메뉴가 뜹니다. 많은 것들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메뉴에선 사용할 게 회색들은 사용 못하고 진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캡션 넣기입니다. 캡션 넣으라고 했으니까 캡션을 넣으면 돼요. 캡션 넣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은 표 1 하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표 1이 필요 없죠?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돼요. 지울까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고 이 내용을 넣으시면 이제 자, 유아 종일제 가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넣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위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제가 말한 거 잘 들으세요. 위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위쪽에서 오른쪽. 자, 이 캡션을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캡션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 테두리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이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체 속성 아까는 캡션 넣기 했었죠?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에서 여백 캡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여백 캡션을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른쪽 위에 있네. 그래서 이 친구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친구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냐면은 바로 위로 합니다. 위로 놓으신 다음에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표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렬은 항상 커서를 깜빡깜빡거리거나 블록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블록 지정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커서 깜빡깜빡 하신 다음에 정렬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제시된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거 여기 들어가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했는데 다른 방법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씨 다 입력됐어요. 그죠? 위에서 표 레이아웃 들어가시고 메뉴바에서 표 레이아웃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캡션이 있어요. 캡션 밑에 거 클릭해 주시고 위쪽 오른쪽 정렬 끝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개체 속성 안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거 이거 내가 방금 뭐 했지? 여기 있던 게 방금 전에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기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여러분들이 뭘 타이핑 하시다가 혹은 만드시다가 잘못 만들었어. 한 몇 단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컨트롤 Z를 누르셔서 뒤로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시 앞으로 되돌리고 싶어. 그럼 여기 요 버튼이에요. 다시 실행. 단축 키는 컨트롤 Shift Z. 컨트롤 Z는 이 친구고 똑같은 겁니다. 되돌리기. 앞으로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이 친구, 여기 표 레이아웃에서 캡션 쪽에서 넣어주시거나 혹은 표를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개체 속성 가셔서 여백 및 캡션에서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제시분의 4번까지 완성을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남았습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크게는 테두리 이중실선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에 이중실선이고 첫 번째 열 이중실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X 표시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편한 방법 하시면 됩니다. 자, 블럭 지형 전체를 하시고요. 전체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L키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L키. 종류를 실선이 되는데 우리는 실선이 아니라 이중 실선을 사용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이중 실선인데 밑에서 네 번째 게 밑에서 네 번째 친구가 이중 실선이고 어디를 할 거냐? 바깥쪽만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 설정 하시게 되면은 테두리의 바깥쪽만 이중 실선이 나옵니다. 여기만 골라서 넣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고 또 블럭 지정하시고 L키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 이중 실선 그리고 바깥쪽 혹은 밑에 쪽만 하셔도 돼요. 밑에 쪽 이 친구만 누르셔도 됩니다. 설정 블록 지정하시고 오른쪽만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항상 테두리를 감방에 버튼 한번 누르기 때문에 그냥 이 테두리 넣어 상관없으니까 이게 테두리 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종류 이중 실선 오른쪽이니까 이 버튼 오른쪽 테두리 넣고 이렇게 나오죠. 미리 보기가 나와요. 이 화면은 지금은 3면이 지금 이중 실선인데 오른쪽만 지금 실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누르시면은 여기 전체가 다 이중 실선이 된다라고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설정 누르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되돌리기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자, 우선 블럭 지정하시고 여기 표 디자인 왼쪽에 보시게 되면 표 레이아웃 왼쪽에 보시게 되면 표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표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테두리 종류 우리 이중실선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굵기가 원래 0.5mm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0.7mm로 설정이 되어 있죠. 0.5mm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를 바깥쪽만 하신다. 여기 화살표 방향 누르시면 됩니다. 바깥쪽 한다 하시면 바로 바깥쪽에 테두리가 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구분 라인에 하시게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기능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간편하지 않으면 제가 굳이 가르쳐 드리지 않겠죠. 테두리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블록 지정하시고 테두리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어떻게 단축이 되냐?
블럭 지정하시고 L키 누른 다음에 이중식선 하신 다음에 바깥쪽 설정 블럭 지정하시고 L키 누른 다음에 이중식선 바깥쪽 설정 이중식선 블럭 지정하시고 이중식선 바깥쪽 설정 하시는 거 하고 자 블럭 지정하시고 테두리 종류 이중식선 테두리 굵기 0.5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테두리 굵기가 막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X자 표시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블록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쪽에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실선 사용해야겠죠? 실선 자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방향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하향 테두리 이거부터 넣어주시고 왼쪽 하향 테두리 넣어주시고 너무 진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능 사용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굵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굵기는 0.1mm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는 보면서 하시겠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1키 눌러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대각선 탭에 들어갑니다. 대각선 탭에 자동으로 여기는 0.1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대각선은 여기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대각선 하시고 설정 하시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꼭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을 이런 쪽에 단축시키면은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안 했네요. 근데 그죠? 바로 여기 첨단이 안 했어요. 첨단이 블록 지정하시고 첨단이 쉼표 빠져 있죠. 마우스 오른쪽 여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자리 좀 넣기 빼기 있습니다. 첨단이 구분 쉼표 넣기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쉼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으시다가 소수점으로 잘못 누르고 특히 이쪽 내용들이 소수점으로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차트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능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1강 때 설명드렸었던 2020 버전과 네오 버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2020 버전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하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6 버전, 즉 네오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겸용되지 않다 보니까 중괄호가 들어있지 않고 차트에 대한 조건들이 전부 2016 네오 버전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진행할 때 관연도 기출 문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20 버전이 기출 문제가 올라 나왔기 때문에 1월 8일에 시행이 돼서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살짝 비교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출 문제가 2022년 1월 8일에 시행한 한글 기출문제 A형입니다. A형. 제가 1강 때 설명드렸던 그 수험자 유의사항들은 제가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교재에서 이미 2022년에 시행하는 2020 버전을 기준으로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문항 조건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사용해서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해 1강 때, 2강 때 설명드린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문이 없었어요. 이 유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한글 2020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컴 오피스 네오는 중괄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월달에 2022년 1월달에 시행한 이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차트에 대한 차트에 대한 내용의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들어있지 않은 이 부분은 한글 2020 버전으로 작성을 하시는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네이버 버전 2016 버전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중괄호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출력 형태가 2020 버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위에서 보이는 쪽이 2020 버전의 그 1월에 시행한 2020 버전과 2016 버전, 즉 네어 버전에 같이 겸용돼서 사용하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표지입니다. 자,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건 2021년 12월 달에 시행한 한글이에요. 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선은 크게 차트 제목이 살짝 많이 달라요. 그죠? 그림자가 들어있는 게 다릅니다. 출력 형태에서도 그림자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포인트가. 근데 2020 버전부터는 이렇게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고요. 차트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시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요 형태로 조건은 밑에 기출 문제대로 하는데 출력 형태는 요 조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관연도, 지금 1월 달에 시행하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 설명을 2021년도 12월 달 기출 문제를 끝내고 나서 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려놓고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는 표 내용을 구분별 직장, 지역, 혼합 칸만을 이용합니다. 블록 지정 색깔 노란색으로 변한 곳 있죠? 여기만 사용하십니다. 여기만 블록 지정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이 종류가 매번 바뀌어요.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막대형들이 있는지 가로형, 세로형 막대가 어떤 게 있는 것들이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기 보면 제목이 이 부분이거든요. 제목이 이 부분인데 제목의 경우에는 도둠, 진하게 그리고 12포인트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선을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제외한 전체 글꼴은 도둠에 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할 때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요. 다른 데까지 지정하시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요거 문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2016 버전부터 달라진 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2020 버전부터 차트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만들기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세로죠. 세로. 그럼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멈추시고 어떤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매번 이거에 나오다가 다른 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당황할 수가 있어요. 찾는데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어디에 뭐 있는지 몇 번만 봐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기 때문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차트 편집 창이 뜹니다. 데이터 내용을 편집할 거냐 근데 우리는 이거는 데이터 내용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창을 좀 키워줄게요. 쭉 당겨서 오른쪽으로 길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크게 만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차트 제목.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개만 만들어 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요거를 차트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제목 편집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차트 만드는 게 2020 버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쓰는데 이 유아 종일제를 이 안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유아 종일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제목은 도둠. 그리고 진하게.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설정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기체 속수창이 하나 뜹니다. 기초사. 더블 클릭 안 하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하고 맨 아래쪽에 제목 편집, 차트 제목 속성 요거 두 개 있죠. 여기서 누르면은 오른쪽에 속성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채우기에 흰색, 그리고 선에는 검은색, 그리고 그림자는 어떻게 넣냐면 바로 옆에 효과라고 있습니다. 효과를 눌러주시고 그림자에서 이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지금 그림자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잘못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선만, 이미 배경이 흰색이니까 채우기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겠네 하고 선만 검은색으로 클릭을 하고 그림자를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글자가 뒤에 그림자로 나오게 됩니다. 글자가 뒤에 그림자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꼭 채우기에 흰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시문에서도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도 문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2025년 관련 문제들이 없죠. 한 번밖에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 혹은 그 전 버전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우기 흰색, 그리고 선은 어두운 색, 검은색으로 하시고 그림자 이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차트를 한 개, 지금 제목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2022년 버전부터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기능. 여기 오른쪽에 사용하는 여기 속성창 하나 하고요. 속성창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편집, 제목 편집. 이 친구는 범례거든요. 범례 편집. 내용을 편집할 때는 이 편집창을 사용을 해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에 들어갈 내용들 편집할 때는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차트 구성 추가예요. 구성 추가. 요 세 가지를 거의 사용합니다. 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차트를 하게 돼요. 기존의 2016 버전에서는 클릭을 했어야 됐어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한 번 더 누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속성창으로 오른쪽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편해졌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체 속성창은 요거는 굳이 화면이 좌우로 좁지 않으시면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차트 구성을 써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 한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 1000원 이게 아예 없어요. 그죠? 얘를 추가를 시켜줄 건데, 바로 그거를 여기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축 제목. 축 제목에 가시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있습니다. 기본 가로랑 세로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세로예요. 왜냐면 세로 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한 번씩 다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밑에 쪽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수업만 세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로만 쓰실 게 아니라 한 번씩 눌러보셔서 이게 눌렀을 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도 꼭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축 제로 세로로 축 제목 세로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누워 있어요, 그죠? 누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똑바로 세워줄 건데 어떻게 세워주냐면 바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창이 바뀌었죠? 통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 A 오른쪽에 보면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이 있는데 제가 방금 없어졌었는데 이걸 당황하지 마시고 누르시면 밑으로 여기 나와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하시면 돼요. 자, 세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갑니다.
가로로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 내용 편집할게요. 자, 그리고 제목 편집 가로 열고 단위. 자, 글씨체 뭐라고 했죠?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는 도둠의 보통이 10포인트입니다.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두 번 눌러주시면 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로 도둠이랑 글씨체를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친구 한번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도둠 엔터 엔터 바뀌진 않습니다. 이거는 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자, 마찬가지 글자 모양 편집 도둠 엔터 엔터 이 친구도 글자 편집 도둠 엔터 엔터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범례가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범례가 자, 테두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한번 클릭되어 있으니까 속성창이 범례로 바꿨거든요. 눈썰미 있으신 분은 어떻게 범례로 바뀌었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바뀌었어요. 기존의 한글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클릭을 했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거나 막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범례 갈래? 그럼 범례 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어떠한 기능인지 아시는 분들은 어디에 뭔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준다고 시간 보내실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범례. 만약에 갑축으로 가고 싶다. 그럼 축으로 가야 돼. 150 같은 데 가야 돼. 그럼 150 요거 눌러주시고 이제 바로 여기 수정하면 돼요. 멀리 이동하실 필요 없게 만들어 놓게 속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전 버전보다는 아주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눌러서 범례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테두리 넣어줘야 되니까 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우기에 흰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우선은 여기 숫자가 달라졌네요. 0부터 150까지 되는데 여기는 50 단위로 되어 있고 제시문에서는 2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만약에 저도 이걸 봐도 사용해 볼게요. 갑축 눌러주시고 그럼 이건 누른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거랑 여기서 바꿔주시는 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축속성에 들어갑니다. 축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 축속성이 굉장히 많은 게 뜨는데 여기에서 단위를 바꿔주시면 돼요. 단위. 주를 눌러주시고 50으로 되어 있는 거를 2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주 단위를 2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은 오른쪽 왼쪽에 이제 0부터 20 단위로 해서 140까지 나오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바뀌어 있죠. 바로 여기 선들이 눈금선이라고 하죠. 이 눈금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시받은 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보도록 할게요. 간단 방법 있어요. 제가 이거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누르고 눈금선 누르고 끝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여드리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이전 버전에서는 이 친구를 여기 눌러줬어야 됐어요. 이 선들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줬어야 되는데 이걸 눌러주는 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뭘 눌렀을 때 얘가 눌린 걸 확인이 됐는지 하려면 이렇게 선들이 뭔가 동그라미가 나오는 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보는 분들도 힘들고 설명하는 분도 저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일이 설명을 드렸어야 돼갖고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도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지우기 하시면 똑같아집니다. 혹은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잘못 지웠어.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지웠어. 얘로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 사용하는 게 이 친구 사용 방법 모르면은 그냥 수시로 돌렸을 때 복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에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제시된 것과 똑같이 완료가 될 겁니다.